자, 베리어블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자고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B1에서는 가공을 한 다음에 버퍼에다 집어넣는데 버퍼가 B1, B2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양쪽에다 집어넣는데 빈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M2 머신은 이 안에서 가지고 와서 제품을 shipping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1을 보시면은 B1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한 칸이 5개씩 집어넣을 수 있는 버퍼가 5개로 되어 있어요. 즉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토탈 25개, 총 25개를 여기 B1 버퍼에다 등록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각각이 5개를 등록할 수 있는 버퍼를 5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B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M1에서 내보낼 때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B1, B2 이렇게 해도 됩니다. B1, B2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건이 most free 해가지고 가장 빈칸이 많은, 즉 B1이나 B2 중에서 빈칸이 많은, 이 25개 중에서 5개고 B2가 25개 중에서 10개가 있다면 B1으로 보내겠죠. 여긴 경우는 반대가 되겠고, 둘 중에서 가장 프리한 빈 공간이 많은 곳으로다가 파트를 보내라. 이게 most free거든요. 자, 요거보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M2도 마찬가지로다가 가지고 오는데 most parts, 그래서 B1 5개 칸이나 B2 5개 칸 중에서 B1을 합치고 B2를 합쳐서 여기 이쪽에 10개가 있고 B2 5개가 있다면 B1에서 가져와라. 이런 식이 되겠죠. 파트가 많은 데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우리가 이 버퍼 안에 있는 것 같아 한번 몇 개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개수는 카운트를 할 때 정수로 하면 되니까 인트자 해가지고 가져다 놓고 여기서 요 변수명을 갖다가 우리가 스톡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톡 카운트. 그럼 이 스톡 카운트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스톡 카운트 값을 갖다가 버퍼에 들어갈 때, 즉 B1 버퍼에 들어갈 때 스톡 카운트가 초기값은 0이지만 한 번 들어갈 적마다 한 개씩을 더해가지고 다시 스톡 카운트에다 집어넣어주면 1씩 증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다가 나갈 때도, 버퍼에서 나갈 때도, B1 버퍼에서 나갈 때는 거꾸로 한 개씩을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B2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줘야겠죠. B2도 별도로 들어가니까 스탑 해주고 나갈 때는 다시 스탑 이퀄 스탑 CNT 마이너스 1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스탑 카운트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토탈 합쳐서 보는 게 아니고 요번에 나는 또 각각의 방에 몇 개씩 있는지를 좀 알고 싶다. 그런 걸 상세한 자료를 알고 싶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똑같은 스타 카운트인데 하나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클로우만 해가지고 한번 이거는 스타 카운터 이름을 제가 스타 카운트인데 셀이라고 할게요. 스타 카운트 셀 해가지고 요거는 각각의 방마다 한 개 카운팅이 필요하니까 요 방에 몇 개, 요 방에 몇 개 이렇게 필요하니까 보니까 방에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B1이 5개 있고 B2가 5개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변수를 정할 때도 그 방 개수만큼 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2차원 어레이라 하죠. B1에 5개가 있다. 그리고 콤마 몇 개? 그런 것이 2개가 있다. 그러니까 방수는 사실 10개가 되는데
그냥 열 하면 여기 10을 집어넣으면 그냥 무의미한 쭉 이어진 1차원 어레이 10이 되는 거고, 5개가 5개짜리 5개씩 2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이건 이 위에 있는 이런 디멘전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5, 2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뭐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안 해보신 분도 계시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요 각각의 요 셀에다가 필요한 값들, 요 값들을 카운터에서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B1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는 그냥 토탈 카운팅을 했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변수명이 바뀌었죠? 스타 카운트 셀이죠. 셀은 스타 카운트 셀 플러스 1인데 그럼 자기 스타 카운트가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밑에서 변수를 5에 2 이렇게 했기 때문에 5 중에 내가 몇 번째냐 n 하게 되면 우리 배웠죠? n 5개 중에 내가 몇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개 중에 하나 첫 번째죠. 2개 중에 첫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n 하고 2개 중에 첫 번째. 요 n이라는 건 n 그 다음에 콤마 1이라는 건 우리가 5, 2, 5, 2 이렇게 어뢰를 정했기 때문에 스타 카운트 셀에 5, 2 중에서 n이라는 건 나의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얘기하는 거고, n이라는 건 뒤에 2 중에서 나는 첫 번째 디멘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을 합니다. 자, 커피 하고 또 나갈 때도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여기다가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거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자, 그럼 B2를 하기 전에 B2에 대해서 하기 전에 한번 이걸 돌려보죠. 돌려보면은 이와 같이 또 윗칸에 대해서는 현재 카운팅이 제대로 되고 있죠. 위에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밑에 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칸에 대해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다가 했는데 이번에는 밑에 칸이 두 번째 칸이 되겠죠. 여기도 두 번째 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이와 같이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그리고 나갈 때니까 마이너스. 이 위에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2차원 어레이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가로 열고 그 어레이에 관련된 디멘전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자, 한번 해볼까요? 보시는 것 같이 위에 지금 4개, 5개가 쌓였다. 그 다음 밑에도 5개, 4개가 쌓였다. 전신 상황은 그대로 가능하고 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다가 2차원 어레이 또는 3차원도 가능한데 이론적으로는 뭐 지금 16차원까지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2차원, 최대로 많이 써도 3차원이고요. 4차원 이런 거는 머리가 복잡해서 적용하기가 오히려 사람이 실제로 활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최대 3차원 어레이까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통 창고 같은 데 렉, 하이빙 렉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셀 단위의 스탁을 카운팅 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리어블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와 같은 38, 그 다음에 이런 스탁 싱크 이런 것이 이제 베리어블의 디스플레이 아이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그 베리어블 갖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해당 디스플레이를 라이트 클릭하면은 디스플레이가 창이 나오죠. 이 디스플레이를 누르시게 되면 다른 엘리먼트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왼쪽에 variable 디스플레이에서 등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아이템은 보시면 name, value, note, expression 거의 유사하죠. 단지 여기 value가 이제 variable 아이템
디스플레이 아이템 중에 특별한 것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연필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게 나타납니다. 자, 이쪽에 뭐 색상이라든가 글씨 타입 이런 것들은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width하고 데시멀 플레이스가 나오는데, 정수인 경우에는 데시멀 플레이스 안 나옵니다. 근데 소수인 경우, 실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자릿수를 전체 9자리로 하고 그 중에 소수점 이하를 2자리로 하겠다. 그럼 몇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소수점 위로다 7자리, 소수점 밑에 2자리가 아니고 이 2자리에 플러스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점. 그래서 소수점 위로다 6자리, 밑으로 2자리. 그래서 합쳐서 소수점 밑에 2개, 점 하나, 위에 6개 해서 9자리가 전체 자릿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여기 date and time이냐 아니면 field dimension이냐 있는데, 디폴트 값이 field dimension이고요. date and time은 date and time 형식을 갖다가 디스플레이 할 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베리어블 디스플레이는 특별한 게 없고요. 단지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건 이 베리어블을 값을 갖다가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하나인데 이와 같이 또 하나 쓸 수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또 하나 쓸 수 있고, 이와 같이 같은 값을 여러 번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스톡 CNT 같은 경우도 다시 디스플레이해서 똑같이 다른 위치에서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겠죠. 다른 하나는 이 디스플레이 아이템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톡 CNT가 이 디스플레이 항목 중에서 보시면은 드로우 해가지고 보면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우리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익스프레션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어떤 값을 갖다가 디스플레이 시킬 것이냐.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미 있는 값, 어떤 특정 값이겠죠. 스톡 CNT에 곱하기 예를 들어서 1을 해가지고 그 값을 디스플레이 시키는데, 그 타입은 뭐 인터제나 리얼이냐 여러 가지 타입을 택하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업데이트 인터벌, 그래서 얼마마다 한 번씩 이 익스프레션으로 표현되는 수식의 값을 표현할 거냐, 이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분이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걸 좀 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우를 하게 되면 요것은 요 값은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값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은 같이 변하지만은 지금 값이 같이 변하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요 값을 갖다가 업데이트 인터벌을 갖다가 20분마다 하겠다. 업데이트 이렇게 놓고 진행을 시키면은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요 값은 41인데 요 값은 42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요 스톡 CNT라는 거는 파트가 버퍼에 들어올 때마다 계산하고 나갈 때마다 계산하고 자주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실질적인 값을 갖다 갱신하는 데 비해서 이 익스프레션으로다가 표현된 요 값은 익스프레션에서 계산이 되지만 얼마마다 계산됩니까? 실제로 아까 우리가 지정한 10분마다 10분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값을 갱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는 값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익스프레션 이 구문을 이용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시킬 때는 그 갱신되는 시간을 갖다가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